네, 세월호 침몰 사고 수습이 장기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에 대한 심리적인 치유와 지원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소아정신과 전문의 최상철 원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저희 사고 발생 18일째를 맞았고요. 또 오늘 오전에 희생자 7명이 이제 추가로 수습이 되면서 팽목항에 기다리고 있던 실종자 가족들도 한번 좀 희비를 겪고 많은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텐데요. 또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생존자들, 지금 현재 어떤 심리 상태일까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아직도 실종된 상태, 그리고 희생자, 그리고 이제 생존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일단 그 실종된 상태의 사람은 이제 뭔가 마음의 상처가 회복이 시작되려면 불확실했던 것이 확실해지는 단계가 시작돼야 애도라든지 여러 가지 치유의 과정이 시작되거든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예. 그런데 아직도 불확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지치고 힘들고 초조한 상태입니다. 또 거기에다가 점점점 이제 그 실종자 가족이 좀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만 잊혀지지 않는가 그런 두려움, 우리가 그분들께 이제 끝까지 같이 있어주겠다 이런 메시지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희생자, 희생자 그 분들은 굉장히 그 마음에 큰 상처 그리고 뭐 못이 박힌 기분이겠죠. 그래서 이 놀란 감정이 흥분, 분노, 불안 계속 반복되다가 탈진될 때까지 뇌 기능이 소진됩니다. 그래서 또 기운이 나면 또 다시 재경험되고 또 과민해지고 그러다가 너무 힘들어서 원래 하던 일을 다 회피해버리거나 숨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생존자 이제 학생이나 또 가족들은 또 맨 처음에는 놀라고 당황하고 멍한 상태였지만 지금은 막연한 죄책감, 또 불안함, 그리고 또 과도한 언론에 지금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들을 이상하게 보거나 또는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겠다는 두려움, 또 멍한 기분, 혼란스러운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어쨌든 뭐 실종자 가족, 희생자 가족, 생존자와 생존자 가족 어느 누구 하나 뭐 우선순위라고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제 다들 심리적인 그 공황 상태를 겪고 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그 다양한 또 이런 심리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생존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생존자 학생들은 학생이나 가분들은 이제 일단 그 상처라는 그 자체가 회복되려면 우리가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려면 실제 상처와 비슷하게 충분히 그 안전한 느낌을 먼저 줘야 됩니다. 위험한 상태를 경험한 아이한테 그 사람들한테 안전한 느낌을 줘야 되는데 그 편안한 느낌, 이젠 괜찮아, 이젠 더 이상 놀랄 필요 없어. 그리고 이제 너무 힘들었지만 천천히 나아질 거야. 이런 희망과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그러긴 어떤 과정에서 저희들도 많이 놀라고 사회도 서툰 느낌이 있어서 도움을 주는데 참 아쉬움이 줬던 것 같고 이제부터라도 그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는 방법을 솔직하게 우리가 어른들로서는 그 상처를 나도 힘들었지만 견디는 과정 이런 모습을 보여줘서 아이들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안타깝게 또 운명을 달리하신 교감 선생님처럼 이런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이들이 죄책감을 느끼거나 이러지 않도록 좀 옆에서 많이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 아이들이 지금 현재 물을 보면 같이 놀라고 세수하거나 샤워하는 것도 두려워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내가 이래도 되나, 나만 편안하게 씻고 편안하게 지내도 되는 것이냐 그런 죄책감이 있거든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이 아이들 옆에 뭐 그 아픔을 견딜 수 있게 같이 견뎌주는 거, 혼자 두지 않고 안전하게 지켜주는 거, 그런 느낌을 주는 게 아주 중요하고 그 교감 선생님처럼 이제 그 어떤 특별한 지금 역할을 주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이번 사고의 그 원인도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초기 대응에 대해서도 많이 아쉬워하거든요. 심리 치료도 사실 초기 대응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 그 세월호 침몰 사고의 초기 대응, 심리적인 초기 대응이 좀 괜찮았다고 보십니까? 실제로 그 아이들이랑 다 만나보셨죠? 실제 이번 사건 이후로 어느 것 하나 뭘 이렇게 나았다, 잘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죄송하지만 거의 없다고 느껴집니다. 이제 그나마 그래도 이번 심리적 지원이 조금이라도 나왔다면 그것은 이 직전에 공주 사대부고라든지 아니면 부산의대 사건이라든지 그 사건을 그 마무리하고 진행했던 그 팀이 교육부 산하 정신건강 증진센터가 있었습니다. 그 센터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팀이 바로 신속히 좀 투입된 점이 있었죠. 하지만 그래도 제일 아쉬웠던 점은 그 생존자와 지금도 현재 지금 가족들, 희생자나 그 실종자 가족들을 조금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우리가 가이드하지 못했던 점이 저희 두고두고 좀 미흡한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안산 단원고등학교의 생존자들과 뭐 학생들, 가족들 할 것 없이 이게 좀 치유 프로그램을 다들 이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치유 프로그램들이 좀 체계적으로 준비되고 실제로 도움이 될까요? 그게 이제 아주 꼭 필요한 건데요. 이런 경험들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리고 외상, 밖에서 보이는 피나고 부서지고 부러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구나 이해를 하지만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약간 잠시 소홀한 면이 있었습니다. 시민은 사실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잘 지내는 것 같아 보이지만 갑자기 그 상처를 표현하지 못하거나 저희들 이제 면담을 해보거나 상담을 해볼 때 보면 아주 건강해 보였던 분이 이 얘기를 하면 갑자기 울컥하고 눈물이 나고 하소연하고 또 오히려 말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상당히 건강한 겁니다. 그런데 지위나 여건이나 상황상 말을 할 수 없는 분, 이렇게 교감 선생님처럼요. 내가 약하다는 말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너무 많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또 그 학교 이렇게 보이는 분뿐 아니라 이 안산이라는 곳에 지금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 바로 옆에 이웃 그리고 또 그 같이 경험을 공유했던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 대해서 상처 치유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시스템 이런 부분을 이번에 어떻게든지 꼭 만들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생존 학생과 부모들이 이제 합숙을 같이 하면서 이렇게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개별적으로 프로그램을 받는 거하고 이렇게 좀 같은 공감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 있는 거하고 어느 게 좀 더 도움이 될까요? 우선은 그 같이 있는 게 우선 좋습니다. 같은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 이 어려움은 어디 가서 얘기할 수도 없고 같은 경험을 하지 않으면은 서로 위로도 하기 어려운 사실 저희들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함부로 네 마음 알겠다 이런 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선 맨 처음 어떻게 보면 병원이라는 곳이 안전은 하지만 사실 불편한 곳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학교를 가기에 앞서서 학교에 복귀가 이제 목표니까요. 학교 복귀에 앞서서 조금 더 안전한 중간 단계 보호자나 또는 그 학생들이 준비할 수 있는 중간 단계 과정에서 이제 차선책으로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수학여행에 직접 갔던 생존자들 2학년 학생들뿐만 아니라 같은 단원고등학교 1학년, 3학년 학생들도 상당히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같이 지내던 선후배 이들이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사라졌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충격을 받을 것 같은데 이 학생들에 대한 또 심리적인 치료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그게 제일 걱정됩니다. 한 학년이 이렇게 텅 비어버린 상황이거든요. 그 교실에 가면 정말 울컥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저기 흔적들 바로바로 학생들이 금방 남겨온 흔적들이 지금도 생생하거든요. 그리고 또 단원고가 저희도 이번에 알았는데요. 그 1, 2, 3학년 또는 선후배 간에 연결이 잘 돼 있는 학교였습니다. 선후배 간에 잘 알고 서로 의지하고 특히 3학년 같은 경우는 1학년에 비해서 더 많은 기억과 또 추억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알게 됐는데 이 직전까지 그 교생 선생님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 직전에 2학년들하고 특히 경험을 한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았고 또 지금 당황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스러웠던 건 그래도 조금이라도 빨리 학교 그 복귀를 해서 다양한 어떤 루머라든지 혼란된 정보에 애들이 휩싸이지 않도록 치유하는 법을 알려줬던 것들이 조금 더 안정을 빨리 하는데 지금 도움은 주고 있지만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 안산 지역에서는 특히 이 단원고등학교가 있었던 그 지역에서는 뭐 한 집 건너 한 집에서 이런 사고를 당했으니 얼마나 좀 충격이 크겠습니까? 이 안산시 전체를 대상으로도 뭔가 좀 치유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벌써 지금부터도 뭐 여러 가지 의견 차이가 많고 여러 가지 사람들의 어떤 목소리가 많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이 사고 이후 여러 가지 좋은 의견과 또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겁니다. 그 의견들을 통합하고 다루지 않으면 자칫하면 이로 인해서 더
분열이라든지 아니면 따로 뭐 그 이사를 간다든지 회피한다든지 이런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을 잘 통합하고 전문가와 또는 그 시민들 피해자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간과 어떤 그 체계, 어떤 센터, 뭐 이런 기념관, 추도관 네네. 또는 뭐 도서관 형태라도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잊지 않겠다. 네. 또는 이걸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사회에 어떤 영향을 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이번 사고를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직접 경험한 분들이나 또 지켜보는 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상처를 입게 되는데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신뢰를 잃어버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특히 이제 이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과연 교육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또 딜레마도 빠지게 됐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좀 대처하는 예. 것이 좋을까요? 참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아이들의 부모, 아버지고 예. 또 아이들을 많이 만나는 입장에서는 참으로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이건 요즘 그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예, 어떻게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솔직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한테 괜찮아, 뭐 아니야 이런 것보다는 우리 어른들로서 미안하다. 네. 덜 충분히 우리 사회를 안전한 사회를 못 만들었다. 근데 우리가 길에서 다닐 때 우리가 그 무기를 가지고 다니거나 뭐 힘을 키우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네네. 막연한 갑작스러운 사고가 나면 누군가라도 나를 도와줄 것이다, 신고할 것이다 이런 신뢰가 예.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신뢰를 다시 회복하려면 저희 모든 국민들이 안전관리자가 이번에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아니다 싶은 것은 네. 바로 우리가 그 지적하고 고칠 수 있고 네. 그런 어떤 상식적인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온 국민이 이번 기회에 더 많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사고가 그 각자의 위치에서 제 역할만 제대로 했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그런 안타까운 사고인데 그만큼 이제 뭐 앞으로도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누군가의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자기 자신부터 먼저 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소아정신과 전문의 최상철 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